지난 시간에 모스펫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스펫이 실제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어떤 웨이퍼라는 이 실리콘으로 만든 어떤 단결적 구조에 아주 잘 실리콘 원자들이 아주 잘 정렬되어 있는 뭐야? 우리가 웨이퍼라고 부르는 그죠? 이렇게 약간 0.5mm 정도 두께 되는 큰 원판이죠 이게 실리콘이 이제 이 안에서 원자들이 아주 잘 정렬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부르는 단결적인 웨이퍼다. 이런 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스펫을 만들죠. 그래서 저런 거 위에 만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유리 위에 그죠? 유리 위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LCD나 LED나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이게 사실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나오는 뭐 OLED 같은 것들은 사실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죠. 유리가 된 플라스틱이든 간에 둘 다 아무튼 투명하고 인슐레이팅한 한 위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넣고 싶다. 문제는 근데 그런 거 위에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 어렵죠. 원래는 이 웨이퍼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웨이퍼를 갖고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그게 글라스 혹은 이제 플라스틱이죠 이게. 그게 트랜지스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냥 만들 수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만 만드는 방법이 뭐야? 두 개를 붙여서 만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비용과 어떤 공정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나온 게 이제 공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디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죠. 일단 기판이 여기 있으면은 기판 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직접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그죠? 다이렉트하게 우리 원하는 기판이 있으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유리나 혹은 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거 위에다가 흔히 뭐 프리커서 전고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판 위에서 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그런 어떤 실리콘 채널을 다시 만들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판 위에 어떤 원하는 물질을 에너지를 가해서 방막을 만든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데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들어보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판에다가 쌓는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실리콘을 갖고 이 채널이나 플러스진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방법이 이제 저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공정소에서 다루면 되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실제로 이제 실리콘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 이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을 한번 봅시다. 제목 그대로 케미컬 베이퍼, 케미컬 화학적인 베이퍼. 베이퍼라는 게 결국은 증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체 상태의 어떤 뭔가 를 이용한 디포지션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방법이 어떤 이제 실리콘을 포함한 그죠? 실리콘 포함한 어떤 가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실리콘 고체죠. 우리가 보면 웨이퍼도 그렇고 뭐 오래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실리콘 가스가 아니거든요. 가스 실리콘 분자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실리콘 가스가 되려면은 실리콘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녹이고 녹는 점이 실리콘 녹는 점이 한 1000몇 도가 될 텐데 녹인 다음에 플러스 녹인 게 또 증자까지 해야 되니까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실리콘 순수 실리콘이 기체로 존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도가 엄청 높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몇천 도 되면은.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사실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 중요한 거는 그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유리나 뭐 플라스틱 생각했죠. 유리나 플라스틱 쓴다. 그러면 이제 이 실리콘이 기체로 유지될 만한 그 온도를 유리나 플라스틱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쓰거든요. 끓는 점이 낮아갖고 그런 데서도 얘가 기체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내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실리콘이 아니라 얘는 실리콘이 아니죠. 실리콘이 아니라 어떤 실리콘에 어떤 뭔가 붙은 그죠? 실리콘과 뭔가 이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물질이 될 거예요. 실리콘을 포함하되 실리콘보다는 훨씬 더 끓는 점이 낮을 수 있는 물질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뒤에 나와있지만 SiH4라던가 SiCl4라던가 뭔가 그런 종류의 어떤 실리콘은 포함하지만 훨씬 더 끓는 낮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원재료가 되는 거죠. 프리커서로서 들어간 다음에 그럼 걔가 들어가고 끝인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판에 만나요. 뭐 유리나 이제 뭐 플라스틱 만난다고 쳐봐요. 만나면은 그냥 얘네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죠. 그 위를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좀 붙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면은 H2 분자가 많아지면은 우리 피부에 H2가 달라붙죠. 우리가 이제 습도가 높으면은 약간 조금 끈적하다고 얘기하는 게 공기 중에 분자가 있으면은 그게 다른 데 붙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딱 이 기판 위에도 얘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나 뭐 이런 거 위에 이런 애들이 붙어요. 붙는데 붙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에너지를 가해주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기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열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플라즈마라 불리는 뭐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에너지를 가해주는데 그럼 에너지를 보면 가해줘서 뭘 하냐? 가해주는 거는 얘는 역할은 이제 뭐예요? 이거죠. 이거 반응가스의 활성화 혹은 분해. 넣어준 거는 사실은 실리콘은 아니란 말이에요. 퓨어 실리콘 아니에요. 끓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좀 변형한 그런 어떤 기체인데 얘를 갖다가 분해를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가해서 어떤 화학 물질이 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과 수소로, 실리콘과 클로린 이렇게 그죠? 이 분자를 이루는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에너지를 가해갖고 그죠? 그러면 얘네가 분해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분해가 된다. 이게 분해라는 거는 이제 뭐 A, B에서 A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분자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원자로 쪼개져요. 그럼 이 쪼개진 얘네들은 이 A랑 B라는 얘네들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불안정한 상태가 돼. 불안정하죠. 왜냐면은 원래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서로 교환해갖고 강한 결합이 이루고 있으면서 저희는 이걸 불안정했던 오비탈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다시 쪼개진다는 얘기는 오비탈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안정화되려고 하죠. 그죠? 얘 자, 에너지 높은 어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화하려는 경향. 근데 내가 쪼개졌잖아요. 쪼개진 다음에 어떻게 안정화되겠어요? 다시 붙든지. 다시 붙으면 다시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쪼개졌다가 다시 붙으면 되니까 다시 붙든지. 근데 다시 붙을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시 A랑 B가 있어. 당연히 A, B가 있으면은 A, B끼리 뭐 붙든지 하겠죠. 근데 혹은 또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A가 이 상태에서 붙는 다음 다시 여기서 A, B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가능성은 A가 되거나 혹은 B가 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원래는 얘가 A, B로 존재하는 얘는데 얘가 한번 쪼개져서 A랑 B로 나뉘고 나면은 얘는 A끼리 다시 붙을 수가 있고 B는 B끼리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들은 결합을 만들어갖고 오비탈만 채우면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 보면은 맞는 소리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A, B, B가 있는데 얘네가 당연히 그냥 기체 상태로 지금 A라는 얘는 기체 상태의 분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A가 되면서 뭐 다시 기체가 될 수도 있고 B가 돼서 다시 기체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가 다시 붙는 위치가 그죠? 어디서 다시 붙을 거냐? 어디서? 쪼개지는 거는 뭐 쪼개지는 건데 다시 붙을 때 어디서 붙을 거냐 이게 그죠? 쪼개진 다음 다시 붙을 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이 위에 올려놨던 유리나 플라스틱 기판이라 불리는 그죠? 그 위에서 다시 붙는다는 거죠 이게 다시 붙는다 그 위에서. 왜냐면 얘네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다시 두 개가 만나서 뭉치는 거랑 그래도 밑에 뭔가 지지해줄 게 있어서 붙는 데랑은 밑에 뭔가 있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면 얘네 기본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니까 어디든지 빨리 붙으려고 해요 얘네가 먼저. 그죠? 그러니까 뭐 A에게 붙을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어디랑 붙어요 이게. 기판 이런 식으로 기판에 붙을 수 있거든요.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 기판 표면에서 방해가 안 된다. 그죠? 기판에 붙는 그죠? 이게 먼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오케이 기판에 붙는 것도 있고 A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실리콘이랑 하이드로전이었으면은 필요한 건 얘네란 말이에요. 나머지 A, B랑 B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다시 날아간다 기체 상태로. 다시 기체. 기체로 돌아가죠. 왜냐면은 이 만들어진 결과물도 사실은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BB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면 H2가 되겠고 사실은 A는 실리콘이 되겠고 그렇죠? 만들어진 결과물들의 끓는 점이 다 다른 결과물이죠. A, B 뭐 이런 게 다 보면은 결과물의 끓는 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BB 이런 얘들은 AB랑 BB 얘네들은 사실은 끓는 점이 여전히 높은 물질이다. 끓는 점이 여전히 낮은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기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뭐 기판에 붙은 A 실리콘 혹은 AA 이것도 실리콘인데 그죠? 얘네들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 된다. 한번 저런 만들고 나면 일단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된다. 어디 위에서? 이 기판 위에서. 고체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체들은 그냥 이렇게 부유하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이 얘네들 B를 포함한 얘네들은 다시 밖으로 내보내진다. 그죠? 이거 다시 밖으로 내보내진다.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이제 휘발성 부산물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휘발성 부산물, 휘발성 날아가는 얘들, 휘발성 부산물.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실리콘을 만드는 건데 실리콘을 제외하는 다른 것들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 휘발성을 가지면서 다시 외부로 방출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사실은 되게 이게 만드는 거는 실리콘인데 중요한 거는 이 소스 가스가 되죠. 어떻게 보면 소스 가스. 그죠? 이 소스 가스가 사실은 기준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죠? 기본적으로 실리콘을 포함해야 되고, 근데 실리콘을 포함해야 되는데 실리콘 이 물질 자체는 끓는 점이 낮아야 되고, 그죠? 또한 실리콘과 같이 들어있는 다른 원소가 휘발성이 강한 애라서 나중에 날아가야 되는, 그죠?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그런 게 있다. 보통은 이제 이게 그래서 뭘 쓰냐면 보통은 이제 실리콘 플러스 어떤 유기물이 되는 그런 거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유기물 하면 이제 카본, 뭐 산소,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들 사실은 잘 날아가잖아요. 카본 같은 경우는 왜냐면 뭐 탄다고 표현하는 거 하는데 그런 거 많이 쓰고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뭐 SiH, 그죠? 수소가 붙어 있는 실리콘, SiCN, 클로린 붙어 있는 실리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만 저게 나중에 이 실리콘과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얘네들이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되겠죠, 사실. 그죠? 얘네가 안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얘네가 날아가야 되는 거고. 얘네가 안 날아가면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불순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CVD랑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사실.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 화학공학이나 뭐 화학과에서 많이 이제 개입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소스를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겠죠.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온도에서 이제 분해가 딱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분해가 일어난 다음에 실리콘은 깃반을 잘 붙고 나머지가 잘 날아가야 돼.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화학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플하게 이제 뭐 실리콘을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어떤 케미컬 베이퍼 디포징을 하는 CVD라고 하는 분해식 방법은 이렇게 쓰입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정 속에서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약간 실제 장비 좀 모습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스가 이제 들어가는 가스를 공급을 해주는 라인이 있어요. 가스 공급 라인.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커서가 뭐 되는 그런 거겠죠? 아마 여기서 가스가 들어가는 있고 가스 컨트롤, 가스의 공급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뭐 밸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가스를 뭐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여기 위에 기판을 올려놓는 곳이 있고 기판을 올려놓는 곳이 있고 또 여기다 이제 또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가야지 되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프리커서라는 놈들이 그냥 분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야 분해되니까 에너지를 가해주는 곳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열을 가해준다 하면은 밑에 여기 반 쪽에 히팅을 해주는 뭐 이렇게 뭐 근데 뭐 불이 근데 뭐 가해지는데 우리 보통 이제 생각하는 그런 히팅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은 그 인덕션 히팅 있죠. 그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쓰는 뭐 인덕션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말하면 인덕션은 아니긴 한데 뭐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그런 거 많이 써요. 전기 가열.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진공을 유지해주기 위한 진공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공기 대기 중에는 사실은 지수가 70%, 산소가 뭐 21%가 그 정도 있고 29% 그죠? 있고 1%
1%뭐 CO2도 뭐 이것저것 뭐 부수면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체 상태에서 어떤 이 기체 상태에 얘네들이 들어와갖고 반응해서 이 기판 위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원소는 사실 다 불순물입니다. 사실 뭐 질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뭐 CO2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진공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진공 만들어준 다음에 이 가스를 넣어줘야겠죠. 그죠? 진공을 안 잡아주면은 얘는 넣어봤자 사실 대기 중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분자가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공을 잡아주고 진공을 잡아주기 위한 진공 펌프가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압력을 느끼기 위한 압력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 넣어주는 양이 이제 얼마큼 넣어주냐. 그죠? 넣어주는 양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얘네가 분해돼가 부수기 전에 다 다시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양 컨트롤도 필요하다. 그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에너지 공급을 이제 플라즈마로 하기 위한 그죠? 플라즈마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생각보다 가스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S에 적밖에 없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는 가스들은 뭐 도핑하기 위한 도핑 가스도 필요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압력 유지하기 위한 엔트가 필요하고, 일부러 뭐 수소 같은 거 넣어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요소들은 뭐 여기서 알 건 아니고 나중에 디테일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CBD 시스템이 이용해서 우리가 실리콘을 어떤 글라스나 플라스틱 위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리콘 만들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위에서 뭐 플라즈마라는 이제 에너지 공급 플라즈마도 에너지 공급이고 소스 원자 있죠. 소스 원자, 소스 분자 있겠죠. 분자들. 소스 분자들이 여기 와서 붙고 표면에 붙고 붙으면서 이 나머지 필요 없는 결합들은 다 다시 날아가.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분자들이 표면에 붙어갖고 붙은 다음에 뭐 불필요한 EH들이 다시 날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붙을 때 하나가 이렇게 다 붙었어요. 그죠? 하나 붙었어.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와. 두 번째가 와요. 두 번째가 와요. 두 번째가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옆에 붙어. 그죠? 세 번째가 와서 옆에 이렇게 붙어. 근데 이게 와서 붙는 게 과연 이게 이 과정이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붙는가 이거든요. 원자를 규칙적으로 붙냐 이게. 이 원소는야 원래는 이 실리콘이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실리콘 단면적으로 보면 실리콘은 4개의 다른 실리콘 원자가 붙잖아요. 이렇게 보면 실리콘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붙죠.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결합. 그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실리콘 원자가 왔어요. 이렇게 와서 붙었어 표면에. 여기 밑에는 기판이다. 기판이 맞히면은 붙었어. 그럼 그 다음 실리콘 원자는 옆에 붙겠죠. 그 다음 건 옆에 붙을 거고 또 만약에 그 다음 또 위에 오는 거는 이 위 이렇게 와야겠죠. 실리콘 원자가. 그 다음 건 이렇게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원래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원자 간의 간격과 각도나 이런 걸 지키면서 실리콘 원자들이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이 퀄리티의 실리콘 단결점과 비슷한 웨이퍼랑 비슷한 형태의 실리콘이 만들어지겠죠. 웨이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웨이퍼가. 그죠? 문제는 이렇게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이제 실리콘이 먼저 이렇게 딱 날라와요. 붙었어. 그러면 얘가 사실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우리가 그린 것처럼 웨이퍼 같이 딱 단결적인 형태, 이게 사실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이 물질이 존재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사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실버 웨이퍼 형태가 다 그런 거죠. 가장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자 간의 어떤 간격과 배열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실리콘 원자가 그 위치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이게 그죠? 지금 여기 다 실리콘 원자 여기 하나가 딱 붙었어. 다른 원자가 와서 그 옆에 이만큼 간격을 띄고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실리콘 원자가 적당한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다가 어떤 딱 안정한 위치에 찾아서 딱 거기 고정이 돼야 돼요. 생각해봐요. 그때 어떤 이 실버 원자가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공부해준 적이 이렇게 그죠? 공부해줬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실버 원자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어떤 안정된 위치에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요. 만약에 그죠? 부족해요. 혹은 에너지를 갖고 있긴 한데 이 수직 반향의 수직 반향의 에너지가 더 크다. 만약에 수평 반향으로 움직이면서 옆에 딱 고정이 되는데 그런 게 이게 부족해 이거는.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움직이다가 가까이 왔어요. 원자 근처에. 너무 가깝네. 그죠? 그러면 두 사이 원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죠. 그럼 좀 멀어져야겠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자 갖고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너무 가까운데 더 멀어져야겠는데 하다가 근데 내가 더 멀리 갈 만한 에너지가 없네.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혹은 좀 멀리 있어. 멀리 왔어. 요즘 너무 멀리 있네. 좀 가까이 가서 내가 더 안정한 위치에 가야지 하는데 이 멀리에서 여기까지 갈 만한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게 못 가고 멈추겠죠 이게 그냥. 사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왕창 높여서 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은 얘네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한 거잖아요.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안정한 위치로 찾아가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위치에서.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도를 무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밑에 기판이라는 게 기판이 있는데 이 글라스와 플라스틱이죠. 글라스와 플라스틱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생각보다 녹노점이 낮다. 물론 이제 내열 유리가 해갖고 녹노점이 높은 이유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금속이나 반도체 실버 웨이퍼 이런 거에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녹노점이 한 낮은 편이에요. 사실 유리가 사실은 유리가 보면 우리가 토치를 유리 가려면 유리가 높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유리가 녹노점이 낮은 건데 플라스틱은 또 말할 것도 없죠. 플라스틱은 바로 그냥 녹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도를 충분히 올려갖고 이 실리콘 원자들이 자기 위치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플라즈마 형태의 에너지를 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 원자가 딱 자기의 정확한 위치 찾아가는 만큼의 에너지는 못 준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위에서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날아오는데 그냥 날아오는 대로 그냥 자기 위치 근처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딱 듣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오래 좀 더 움직이면서 자기 위치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위치에 그냥 다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모퍼스 실리콘 혹은 비정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 이거는 비정질이라는 거는 비정질 실리콘이다. 비정질이라는 얘기는 사실 결정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정성이 없다.
실리콘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죠? 원래는 실리콘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가장 안정한 위치를 찾아가면서 규칙적으로 있어야지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랜덤하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지일 되면은 원래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리콘에 이 원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실리콘 하나에 실리콘이 원래 3s2, 3p2의 전자를 체육을 갖고 있죠. 4개의 원자를. 맞나? 맞네. 그래서 이 4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이 4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옆에 있는 딱 4개의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만들잖아요. 4개의 결합을 이렇게 4개 전자를 공유해갖고. 그래서 총 이 3p2에 있는 전자가 3p6가 되도록, 그죠? 4개의 전자를 공유하죠. 이렇게. 근데 잘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게 랜덤하게 이게 원자들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잘 공유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실리콘들이 딱 정확한 간격과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4개 전자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건데,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원자들이 이제 또 랜덤하게 있죠. 지금 얘네들이 랜덤하게 있어요. 원자와 실리콘 원자 사이에 이 거리도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건 길어요. 그죠? 또 실리콘 하나의 실리콘 주변에 4개의 실리콘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도랑 길도 안 맞다 보니까 어떤 거랑 결합을 아예 안 만들어요. 결합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공유해서 이 오비탈이 이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전자 하나를 이제 공유를 못 하는 거예요. 공유탑이 하나가 부족한 거죠. 결합이 없다 여기가. 결합이 없어집니다. 그럼 생길 수 있겠죠. 결합이 하나가 아예 없는, 그죠? 우리 생각해보면은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흔히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이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밴드 있죠. 밴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죠? 얘네들은 원래 뭐에서 왔어요? 원래 이제 원자 하나 갖고 있는 이 오비탈, 그죠? s 오비탈 혹은 p 오비탈, 이 오비탈들, 그죠? 오비탈들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 이게 이렇게 분리돼갖고 밴드가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그거? 저 앞 시간에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원자들끼리 결합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밴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개 원자 결합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결합을 안 한 얘가 하나 있어, 그죠? 결합이 없어. 너무 멀어갖고 결합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뭐가 생겨요? 결합을 하지 않는, 그죠? 결합이 없는 상태. 결합이 없다는 거는 밴드를 만드는데 이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물론 오비탈이랑 여러 개가 뭉쳐갖고 이제 이 밴드가 되는 건데, 그죠? 그 얘긴즉슨 결합에 참여해야지 여기 오비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게 생겼어. 두 개가 거리는 각도가 안 맞아갖고 결합이 안 이루어졌어. 두 개 사이에서 하나가. 그러면 그 오비탈 상태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래 기억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원래 그게 마땅치가 않네. 뭐 이런 어떤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비탈에서 여기 뭉치면서 이렇게 불려야잖아요. 점점 이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두 개가, 그죠? 밴드가 되면서. 그죠? 근데 이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이게 점점 이렇게 밴드가 되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온다 그냥 거의, 그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겠죠? 이 결국에는 오브차들의 인트라션 에너지에서 이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밴드가 위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는. 그죠? 근데 그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트라션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브차 사이에. 그죠? 인트라션이 없기 때문에 그 오브차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온 게 이렇게 스테이트 한 개로 되는 거죠. 오늘 밴드라는 거는 이 오브차들이 여러 개 뭉쳐갖고 이렇게 오브차 하나하나의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밴드라는 거는. 그죠? 그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선이 아니라 면처럼 보이는 걸 이제 끼다, 밴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건데 밴드가 이렇게 얘는 어때요? 지금 하나가 이렇게 밴드의 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디펙트 레벨이다 혹은 결함 스테이트다, 결함의 상태다, 그죠? 디펙트 레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사실 마치 도핑한 거랑 비슷하죠. 도핑할 때 도핑도 보면은 도퍼트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도퍼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옆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도퍼트다, 이게 도퍼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도퍼트라는 건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게 N 타입 도퍼트다. 예를 들어서 포스포러스다, 실리콘 대비해서. 그럼 전자가 한 개 더 많죠, 실리콘보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한 개가 남아야죠.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죠? 도퍼트는 N타입 도퍼트는 그죠? 전자 한 개 남죠. 그럼 이 한 개 남은 전자는 사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리콘은 결합하는데 4개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 5개 있으면은 5개 중에서 4개는 결합에 쓰이고 4개는 즉 밴드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한 개는 남잖아요. 남는 애는 뭘 만들어요? 거기도 밴드에 참여 안 하니까 이 도너랩이라고 해요. 도너랩 이렇게 하면 도너랩이라고. 그러니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거는 밴드 안쪽에 어떤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부 다. 도너랩이라는 거는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얘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전자 한 개 전자 도너랩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도너가 된 이유는 이 한 개 남은 전자가 그 옆에 있는 실리콘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얘가 한 개 남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실리콘으로. 즉 도너랩에 있는 전자가 이 커머셜 밴드로 점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적어갖고 도너랩이라는 거 있던 전자가 커머셜 밴드에 있는 스테이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 디펙트 레벨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너 레벨 비슷한 건데 대신에 밴드로부터의 거리가 많이 먼 거죠. 이게 지금 보면 그죠? 많이 멀어요, 이 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실리콘에서 결합을 만들지 못한 전자 한 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는 결합 만들고 한 개에서 결합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한 개 남은 이 전자는 다른 데로 다른 실리콘 원자로 움직이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그죠? 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컬라이즈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로컬라이즈드, 즉 국소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에 있는 이 전자 하나가 결합을 못 만들었어요. 그냥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실리콘 원자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그 실리콘 원자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밴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밴드랑 가까우면은 당연히 약간의 에너지 얻어도 그 전자가 밴드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스테이트라는 게 3가지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실리콘의 경우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한 중성 상태라고 부르는 D0라고 부르는 이 상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댕글린 본드다, 그죠? 결합이 하나 없다 이게, 그죠? 결합이 하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댕글린 본드라고 불러요, 그냥. 그죠? 결합이 없다, 본딩이 없다. 그러니까 댕글린, 그러니까 그냥 매달려 있다, 전자가 하나가.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 있는 전자다 이게. 그걸 이제 댕글링 본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실리콘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전자가 지금 두 개, 결합의 전자 두 개 있겠죠, 그렇죠? 결합된 전자 두 개 있겠죠, 이렇게. 그래야겠죠? 전자가 실리콘 한 개씩 한 개씩 교환하는 거니까 전자 두 개씩 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아 있다 지금. 댕글링 본드다. 근데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일단. 왜냐면 실리콘 원자가 갖고 있는 이 전자 개수가 그냥 똑같잖아요, 지금 얘네가. 원래 얘도 전자를 4개 갖고 있고 4개 갖고 있고 4개 갖고 있어요. 그죠? 4개 갖고 있고 하나씩 이렇게 교환한 거잖아요, 지금 전자를. 그죠? 전자 지금 총 전자 개수가 그래서 원자 개수에 대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성인 거죠. 그죠? 정기적 중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핵이 갖고 있는 전하랑 플러스 전하랑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랑 양이 똑같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전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한 개만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얘가 채워지려고 하겠죠. 얘 전자가 두 개가. 그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가 두 개가 돼야지 이게 안정한 거잖아요. 그죠? 전자 한 개라도 더 갖고 싶어 해요. 그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한 개 어딘가에서 전자 한 개 딱 날라와 추가돼요. 어딘가에서 와서 추가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실리콘이 지금 보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리콘이 지금 3S, 2, 3P, 5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P6가 되고 싶겠죠. 전자 한 개가 어디선가 받으면은 이게 전자 채워진 상태가 될 수 있다. 대신 이 상태는 정기적으로 중성 아니죠. 그죠? 왜냐면 이 핵이 갖고 있는 전자의 플러스랑 지금 총 전자 마이너스 개수가 다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한 개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핵에 있는 플러스 원자 핵의 플러스보다 주변에 전자의 총 개수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추가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표현할 때 뭐 D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이온화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전자가 일렉트론이 트랩됐다. 그죠? 전자가 여기에 한 개가 딴 데서 온 전자가 여기에 이 자리에 트랩됐다, 갇혀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아예 그냥 여기 하나에 남아있는 얘마저 뺏길 수도 있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죠? 한 개가 남아있었는데 이 남아있던 한 개마저 그냥 어딘가로 그냥 가버릴 수 있겠죠. 얘가 어딘가로 가버려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겠죠. 이 공간에. 그죠? 그럼 한 개가 아예 그냥 여기 전자도 남은 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버린다. 그죠? 얘는 이제 플러스로 되면 플러스 이온 상태죠. D 플러스로 표현하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실리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결합만 없고 그냥 자기 전자 개수는 유지한 상태가 있을 거고, 그죠? 전자를 어디선가 하나 받아갖고 여기 결합을 전자 개수를 꽉 채우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갖고 있던 전자마저도 다 어딘가로 보내버리는,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루콜라이드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스테이트인데 이 루콜라이드 스테이트에는 전자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개 차 있어요. 이 까만색으로 칠한 거 지금 꽉 찼다는 거죠. 이 스테이트가 한 개 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개는 비어 있어요. 그죠? 이게 스테이트 하나예요. 원래 스테이트 하나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최대 한 스테이트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가죠. 업 스테이트, 다운 스테이트에서. 그죠? 두 개 들어가는데 두 개 중에 한 개가 좀 차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선가 예를 들어 뭐 도너에 있던 전자가 그죠? 온다. 얘가 전자가 들어와 도너 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꽉 차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죠? 혹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하나 더 줘버리면 얘가 두 개가 빈 상태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에너지 레벨이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겠죠. 그죠?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다 얘가.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유통 상태에서는 이게 반 정도 차는 상태가 원래는, 그죠? 전자 평지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그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스펙트 레벨을 이렇게 선상을 표현했잖아요. 선상을 이렇게 선상을 표현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선 하나가 아니라 선 여러 개, 이 가운데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플하게 얘가 그냥 결합이 없어갖고 이 결합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어떤 앵글 번호가 생긴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이게 스테이트 하나가 생긴 거죠. 선 하나가 그거진 거죠. 근데 또 다른 쪽에도 보니까 다른 쪽에도 여기도 뭐 빈결이 하나 생기겠네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거리가 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뭐 한 1옹스트림을 결합을 하고 2옹스트림을 결합을 안 하고 이렇게 칼같이 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되겠지만 거리가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두 개 사이의 거리라는 게 이 정도 거리가 있으면 얘네 결합 안 하고 약간만 멀어지면 결합을 하나?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있을 때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되게 약간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두 개 사이에 관계가 실권 원자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결합의 레벨이 전자를 이제 결합을 완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살짝 결합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펙트 레벨이라는 게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개의 경우 수가 있죠. 여러 개의 경우 수가. 그죠? 경우 수가 여러 개가 돼요. 그죠? 결합 안 한다는 경우 수는 엄청 많잖아요. 왜냐면 결합하는 경우 수가 하나야. 그죠? 실리콘이 딱 이렇게 딱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거. 딱 그거 하나가 딱 결합하는 경우 수고, 그거 외에 많은 경우 수가 있죠. 존재할 수 있죠. 틀어질 수 있는 경우 수가 결합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고 저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그죠? 각도가 원래 뭐 100점 얼마가 돼야 되는데 각도가 100점 얼마가 아니라 한 80도가 될 수도 있고 90도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원래 이게 2.5옹스톰이 이게 맞는 건데 이게 2.5가 아니라 2.4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죠? 3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경우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스테이트들이 여러 존재 밴드들, 그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뭉쳐갖고 마치 일종의 밴드처럼 작용합니다. 그죠? 밴드계 내에서 밴드갭이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밴드갭 내부에 뭔가 새로운 스테이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요. 디펙트 이루어진. 그죠? 일종의 디펙트 밴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일반적인 그 크리스탈 실리콘, 그렇죠? 웨이퍼에 들어가는 실리콘은 이렇게 깔끔하게 밴드가 존재하잖아요. 컨덴서 밴드, 밸런스 밴드 있고, 뭐 페르미 밴드 있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모퍼스 실리콘, 우리가 이제 A 실리콘을 표현한 이 아모퍼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밴드뿐만 아니라 이 밴드, 컨덴서 밴드랑 밸런스 밴드 내부에 디펙트 밴드가 하나가 더 그렇습니다. 그죠? 불완전한 결합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마치 밴드처럼 보이는, 그죠? 그런 게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모퍼스 실리콘을 채널로 해서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면은, 그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이게 작동하는 방법 뜯어보면은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존재하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구조를 우리가 앞에 항상 이제 지수로 들었다. 이 n 플러스 p n 플러스 그죠? 구조를 봅시다 한번. 그죠? 지금 p 타입인 거죠. p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인버전을 할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게이트 쪽에다가 플러스 바이어스를 가해서 밴드 전체적으로 위로 시프트 시키죠. 그죠? 여기서 원래 p 타입이 있다가 p 타입이 이렇게 캐리어가 이제 홀에 많죠. 홀에 많다가 밴드가 위로 꺾이면서 그죠? 인버전이 되면서 점점 n 타입의 캐리어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게 우리가 아웃풋 실리콘이다 여기가 지금. 근데 얘 크게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다가 P타입 도핑을 좀 한다고 해서 이 세레뮴 레벨이 사실 그렇게 밴드 그 밸런스 밴드 엣지에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여기 도핑을 해주잖아요. 도핑을 해주면은 원래 그 도핑 해준 캐리어가 다이렉트하게 컬러전 밴드 혹은 밸런스 밴드에 가서 잔자를 만들거나 홀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여기 이거 지금 이 디펙트 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핑을 해주면은 전자가 여기를 채우거나, 그죠? 여기를 채우거나 혹은 홀이 여기를 채워요. 그죠?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는 처음에 원래 잘 받는 곳 전자가 있다, 잘 받는 곳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자를 넣으면은 그 남은 절반을 전자 채우거나 혹은 홀 도핑을 하면은 남은 절반의 전자 중에서 홀 때문에 일부가 없어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핑 해줘도 그 효율이 되게 좋지가 않고 세레뮴 레벨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디펙트 밴드 쪽에 그냥 걸려 있어야 대부분. 그냥 그죠? 이걸 잘 얘기해 표현한 쪽에다 그래서 아무튼 실리콘이 프리케어가 이제 필요 없다. 그죠? 단지 우리가 바이어스를 가해서 밴드를 안으로 시프트 시켜도 프레임을 낮춰도 그죠? 이 전자의 움직임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디펙트 댕글링 몬드가 있는 그죠? 이 디펙트 안에서 상태가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건 가운데로 펌해서 그죠? 이 번드가 전자를 띄었다가 안 띄었다가 그죠? 여기 전자 이렇게 찾다가 비었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뭘 해요? 보면 잘 보면 여기서 인버전을 시키잖아요. 원래는 인버전 그죠? 그림 레벨을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고 그죠? 캐리어 타입 바꾸죠. 원래 인버전 시키죠. 여기서 원래 이제 우리가 웨이퍼에서 만드는 모스펫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아웃풋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인버전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를 이 디펙트 밴드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먼저 채워야 돼요. 지금 얘가 지금 P타입이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P타입인데 얘를 인버전 시키고 싶어. 그럼 얘가 N타입이 되려면은 얘가 N타입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디펙트 밴드 비은 여기를 전자로 꽉 채워야지. 여기 전자 꽉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 그 커너스 밴드 그 다음에 채울 수 있거든요. 그죠? 이번 식을 보니까 와 얘는 이번 시키려면은 전자가 먼저 여기를 다 채워야 되네, 그죠? 전자를 채워야지 이번에 되겠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이 밴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얘 농도가 되게 높아요. 10에 20승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더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 수소를 이용해서 10에 16까지 낮출 수도 있어요. 하더라도 이게 값이 꽤 크죠, 그죠? 꽤 큽니다 값이 이 양이, 그죠? 그래서 인버전이 불가능해요. 인버전이 불가능해요.
얘를 갖다가 올릴 수가 없어. 에너지를. 전자를 다 채워야 되는데 전자가 한 세월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올리면은 인버전이 힘들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 얘네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죠? 이 P타입 상태에서 N으로 가는 게 아니라 P에서 N으로 가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요 디펙트를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P 아래쪽에서 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채우면서 가야 돼요. 디펙트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여기는 이 N타입 비슷하게 앉아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여기 밑에 전자가 다들 차있겠죠. 여기는. 그죠? 이 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게이트 바이어스를 가해서 이게 찾으면 안 됩니다. 즉 어큐뮬레이션 모드인 거죠. 인버전이 아니라. 그렇죠? 어큐뮬레이션이다. 추적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봤을 때는.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왜?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앞에 얘기할 때는 어큐뮬레이션으로 하면은 안 좋고 인버전을 해야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캐리어가 이미 디펙트 밴드에 갇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 원래 아이템이 안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리퀴드 커런트가 원래 흐르잖아요. 원래. 그죠? n 플러스 n, n 플러스를 하면은 원래 리퀴드 커런트가 잘 흐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지금 얘는 사실은 똑같이 n이어도 이 디펙트 밴드 쪽에 그 자율전자들이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율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n타입이지만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어요. 다 이 디펙트 밴드에 갇혀 있는 전자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이지만은 리퀴드 커런트가 훨씬 더 작죠. 웨이퍼에서 스텝보다. 그죠? 전자가 뭐든지.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 상태에서 전자에 이 프리캐리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프리캐리어이 다 지금 이 디펙트 밴드에 다 갇혀있다 사실. 프리캐리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어큐뮬레이션 모드를 해도 리퀴즈 문제는 사실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인버전 모드를 작동도 못해요. 그죠? 인버전을 시킬 때 필요한 그 차지들이 다 디펙트리가 갇히기 때문에 어차피 인버전은 어렵다 얘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으로 얘는 작동한다 이런 거죠. 근데 비슷한 거는 사실은 얘는 사실 이제 보면은 따로 도핑을 해서 많이 안 해줘요. 얘는 사실 거의 좀 많이 안 해주고 그냥 인텔직하게 있는 상태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작동하는 양상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 모스펫이 왼쪽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바스에 가해서 쭉 올려서 턴온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고 이거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단지 이게 어큐뮬레이션 이런 점은 다를 뿐이죠. 그냥 그죠? 비슷하게 쭉 올라갑니다. 대신에 또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온 커런트가 이 왼쪽에 이제 숫자를 잘 보면은 얘는 세츄레이션 되는 이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한 8승, 7승 정도 돼요. C-8승, C-7승 ampere요. 근데 원래는 얘는 어때요? 이 모스펫에 비해서는 얘는 C-5승 정도 되죠. 두 개가 한 100배 정도, 100배,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아웃버스 실리콘에서 어큐뮬레이션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펙트 레벨을 잡아먹히는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캐리어가 여기 보면 캐리어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원래는 인버전을 하면서 근데 캐리어 양도 적어요 사실. 그러겠죠. 디펙트 레벨을 잡아먹히는 전화가 있을 거니까. 그죠? 어큐뮬레이션 하다가 치더라도 캐리어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사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 뭐 전류는 사실은
전하의 총 전하의 농도 곱하기 전하 이동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이동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동도가 전자를 이렇게 보면은 전자가 원래는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그죠? 전자도 이 전자 어쨌든 전자의 파동이니까 이 파동이 이 규칙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게 파동이 그냥 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아웃버스 상태는 어때요? 전자가 움직이는 게 규칙성이 없죠. 되게 막 움직이다 보면 어디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는 가깝고 그죠? 규칙성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다른 원자와 갖는 이 충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이 아웃버스 그 디펙트 레벨이 이제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돼 있다. 즉 전하를 띄고 있다 이가. 그럼 전하를 띄고 있으면 전자가 걔랑 충돌하겠죠. 그죠? 전자가 움직이다 충돌합니다. 그 얘기는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죠? 이 구조 자체도 이렇게 막 랜덤하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는데 쉽지 않은데 거기 플러스 중간중간에 이온화되어 있는 디펙트들이 존재한다. 전자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되게 불편한 환경이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책상 위를 이렇게 점프해서 움직이는 생각해봐요. 책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으면은 그냥 점프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어디는 책상이 없어. 어디는 책상이 없고 막 어디는 막 작업을 떠져 있어. 그러면 여기 위로 움직이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 느낌으로 전자 입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캐리어 모빌리티가 작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온커트 떨어지겠죠. 그죠? 플러스 또 VT 또 증가한다. VT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입장에서 VT인데 그죠? 어큐뮬레이션 VT인데 이 VT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크리티리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호버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디펙트 밴드를 꽉 채우는 순간 여기를 꽉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밸런스 밴드를 채우니까 이제 그죠? 디펙트 밴드를 꽉 채우는데 필요한 전압이 사실은 꽤 크죠. 뒤에 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럼 됐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트랜지스터 같은 작동, 온오프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커런트 전압의 식, 그죠? 전압 전류가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흐를 거냐 하는 게 좀 바뀌어야 돼요, 많이. 좀 바뀝니다. 그죠?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 좀 이렇게 바뀌어야 그냥 이게 좀 이야기 어렵게 바뀌어요. 이걸 사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얘기가 그냥 심플하게 이 얘가 아웃버스가 되면서 발생하는 효과를 뭐에다 넣냐? 모빌리티에다 적용됐어요. 모빌리티. 그죠? 이 식 보면 여기 이게 있잖아요. 그죠? 캐리어 모빌리티. 그냥 우리가 아웃버스 바뀌면서 발생하는 효과를 모빌리티에 다 그냥 물어놔서 모빌리티 이펙티브하게 감소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린 커브, 뭐 온커런트 낮아지는 거, 뭐 모빌리티 낮은 거 다 이제 대충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 그림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디펙트 레벨은 딱 결합이 끊어진 거거든요. 디펙트 레벨 자체는 결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없는 상태고 이 밴드 쪽에서도 밴드 엣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자
길이 기대와 속도가 약간 다른 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냥 랜덤하게 있으면은 원래 정확하게 갖고 있을 때는 결합의 길이나 각도보다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밴드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테이스트에도 존재한다는 얘기 하는데 이렇게. 그죠? 사실은 이제 전자가 잘 이렇게 디펙트 레벨을 다 채우고 밴드에 가더라도 밴드에서도 이제 약간 결합 길이가 자꾸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약간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목을 잡고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시키더라도 이쪽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목을 대갖고 커런트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빌리티 값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냥 아웃풋 실리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앞에서 보면은 디펙트의 농도가 이 디펙트 데ን시티 농도가 10의 20승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의 20승이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큰 거거든요. 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사실 10의 20승이라는 게 10의 20승이면 우리가 사실 게이팅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 10의 20승에 해당하는 이 디펙트를 전자로 다 채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해봤자 이 프레임 레벨이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밴드 쪽에 프리큐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20승이면은 게이팅 해봤자 뭐 어차피 그냥 미퀴즈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의 뭐 그런 드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커브는 이 커브는 뭐냐 그러면 이게 원오프 되는 거 아닌가 하잖아요. 원오프 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게 그냥 아웃풋 실리콘으로는 이런 원오프 커브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펙트 레벨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승을 우리가 게이트 바이스를 통해서 그 디펙트 레벨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냥 아웃풋 실리콘이 아니라 플러스 하이드로젠이거든요. 사실 플러스 하이드로젠이다. 플러스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은 뭐냐 그걸 하게 돼. 하이드로젠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원래 이렇게 빈 결합이 있잖아요. 빈 결합이. 빈 결합이 있는데 수소는 뭐예요? 수소 H2, H. H라는 거는 1S의 전자 한 개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애잖아요. 수소는 이제. 그죠? 수소가 들어가면은 이 수소가 딱 들어와. 수소가 이 실리콘 결합을 해요. 특히 이 댕글리본을 갖고 있는 얘랑 결합을 하면은 전자 한 개를 갖고 있으니까 수소가 전자 한 개를 공유하면서 이 실리콘의 결합을 채워주죠. 여기는. 그죠? 또 한 개가 와서 여기도 와서 결합을 채워주고 결합이 전자 한 개 부족한 상태인데 수소가 와서 그 결합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댕글리본과는 어떤 불완전한 결합을 완전한 결합으로 만들어줘요. 수소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디펙트 레벨이 사실은 원래 막 전자를 담아오는 얘였는데 얘가 다 채워지는 거죠. 전자 결합. 마치 얘가 사실상 이제 없는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디펙트 레벨이 빈 공간이 막 전자를 많이 채워서 되는데 20승이었는데 이게 수소를 만약에 우리가 많이 넣어주면은 그게 이 12신승까지 감소한다. 그렇죠? 수소를 넣어줬을 때 수소 넣어서 수소 높이 나와서 높이
수소를 넣어서 얘를 76도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다. 수소가 그 전자를 통해서 실리콘의 그 부족한 그 결합을 채워줘서.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이 디펙트 레벨이 다 약간 차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 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다 얘가. 우리가 게이트로 채워되는 디펙트 레벨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수소인 거 얘는 N타입만 가능. 그죠? N타입만 가능해져요. 잠깐만 N타입만 가능하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수소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소랑 실리콘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사이를 붙여 결합을 딱 이뤄. 이 디프트를 딱 채워요. 그러면은 그걸 많이 없애는데 점점 끝나면 되는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N타입 입장에서 얘기고 우리가 만약에 P타입으로 만들고 싶어 얘를 P타입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디펙트 레벨이 다 비워져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수소를 딱 넣었어. 근데 거기를 비운다, 거기 전자를 비운다. 그 얘기는 실리콘과 수소를 결합하고 있는 그 결합에 있는 전자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비운다. P타입을 만든다. 전자를 없애진다. 실리콘과 수소 사이에 전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결합이 깨지는 거죠. 그거는 전자가 없으면 두 개가 어떻게 붙어있겠어? 그 원자의 가운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소를 넣어갖고 디펙트 레벨을 줄여갖고 우리가 게이팅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은데 그 전략은 사실은 N타입에서만 통한 전략이고 P타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근데 어차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봤을 때 거의 다 N타입하고 실리콘을 해서 N타입만 사용합니다. P타입으로는 거의 못 써요. 물론 이 수소 저런 영역도 있고 애초에 이렇게 구조가 틀어지는 구조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홀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홀이 움직이기가 더러워요 전자보다. 그죠? 원래 물론 당연히 얘네가 규칙적으로 있어도 홀이 전자보다 조금 빠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원래 이 상태에서는. 근데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은 홀이 움직이는 속도는 전자보다 훨씬 더 느려집니다. 그죠? 홀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빈 공간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일정을 사실은 커버는 우리가 N타입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이건 약간 좀 다르죠 모스펫이랑 그냥 그 크리스탈 웨이퍼에 있는 모스펫이랑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커버가 N타입으로 만들어지는데 수소를 이용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수소가 되게 가벼운 원자죠. 질량이 이제 그 원자가 1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되게 잘 움직이는 애예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얘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갖다가 작동을 좀 많이 해요. 작동하다 보면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죠? 전자소전하는 거는 작동하다 보면 이제 커런트가 흐르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열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죠? 근데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사실은 수소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수소가. 잘 움직여요, 얘네가. 그래갖고, 원래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애가 약간 과도한 그런 어떤 환경, 혹은 또 이제 좀 약간 뜨거운 환경이 되기도 어떻게 보면 열이 많이 나는 것같으면 열을 가서 이제 해보면은 점점점 이 VT가 움직여요. 네? 수소가 지금 움직이면서 결합이 끊긴 부분도 다시 생기거든요. 수소가 마치 다시 없어지는 것처럼. 그죠? 이 댕글레벨 증가 때문에 얘네가 점점 VT가 점점 쭉 증가하죠. 그죠? 또 하나는 이 수소들이 지금 이 아우버스 실버 채널에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어디까지 가요? 위에 있는 게이트 옥사이드. 이제 SI 보트가 있는데
수소가 이게 내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다가 위에까지 그냥 침투에 들어가면 SO2까지. SO2에서 이제 수소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그 차지 벡터로 작용하면서 여기서 그 인터페이스 차지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VT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또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수소가 열을 취약하기 때문에 열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아웃풋 실리콘을 갖다가 이제 TF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 이거는 잠깐 잘 읽어볼까?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잠깐 뒤에 거를 보고 갑시다. 여기 어떤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앞에서 CVD라는 걸로 방막을 증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VD를 이렇게 방막을 만들어요. 기판이 뭐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든다. CVD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채널을 이제 형태를 이렇게 그죠? 이걸 만들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리소그래피 작업이 들어간다, 그죠? 리소그래피라는 걸 통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냥 걸 깎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 이제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는데 어떤 순서를 할 거냐, 저거를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은 이거 사실은 채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채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전극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게이트 옥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SiO2, 그죠? 세 개가 다 있어야지만 사실은 세 개가 있어야지 트랜지스터를 작동하죠. 근데 그럼 이 세 개를 어떤 순서로 만들 거냐가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어떤 순서로 만들 거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순서, 채널 만들고 옆에 전극 만들고 그 위에 게이트 옥사 쌓자. 만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죠. 지금 맨 왼쪽 위에 있는 이 코플레이너 탑에 들어가는 채널을 만들고 깎고 전극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 만들고 그래서 전극 올리고,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펫의 구조랑 제일 똑같죠. 이게 사실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구조를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채널, 그러니까 1번 채널, 1채널, 2전극, 3게이트가 우리가 사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전극 먼저 만들고 1전극, 2채널, 3게이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은 거꾸로 같은 게 들어가는 순서를 많이 뒤집어서 게이트부터 만들고 게이트, 전극, 채널, 혹은 게이트, 채널, 전극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 세 개의 순서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냐? 원래는 우리가 모스펫이면 사실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모스펫에서는 어차피 이미 채널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모스펫에서는 이미 웨이퍼가 채널이니까, 웨이퍼가 있으니까, 그럼 웨이퍼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채널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전극 만들고 게이트 옥사 돌리면 되겠네.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순서를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어차피 채널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채널 또 CV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증착을 해야 되니까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은 어떤 순서가 제일 좋을까를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타입을 총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나중에 하냐, 게이트를 먼저 하냐, 탑 게이트냐, 바텀 게이트냐, 그죠? 게이트가 위에서 전원으로 가냐, 아래에서 가냐, 그죠? 두 가지 구분이 있고, 코플래너냐, 스태거드냐, 이 차이는 이제 채널과 게이트를 연속으로 하냐, 아니면 채널과 게이트 사이 간극을 먼저 하냐, 그 차이거든요. 코플래너 같은 경우는 채널과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중간 전극 게이트 있어보죠. 스텝 같은 경우는 전극을 먼저 만들고 채널 게이트 연속 만들고, 그죠?
중간에 전극을 넣어주냐 아니면 전극을 나중에 맞으면 되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바텀 게이트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바텀 게이트라는 게 왜냐? 이렇게 보면은 탑 게이트를 보면은 채널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 트랜지스터 제일 중요한 게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계면이 제일 엄청 중요했죠. 여기가 여기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서 원래 그 어플레이션 하고 인구전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잘 흐르잖아요. 그래서 채널 게이트 사이에 뭐 디퍼텐트 스테이트나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이런 게 되게 엄청 중요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탑 게이트보다는 채널을 만들고 그 위에 게이트 옥사이드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도 사실은 똑같이 CBD를 만들어야 돼요. CBD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 TFT에서는 모스펫에서는 사실 게이트 옥사이드를 그냥 산화 열 처리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냥 열을 가해갖고 산소를 넣으면서 열을 가해주면은 산소가 그냥 실리콘을 반응해서 옥사이드가 돼요. 근데 TFT에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을 많이 못 가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CBD로 이제 SiO2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밑에 먼저 이렇게 채널 먼저 탑게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채널 만들어요. 이러면서 만들어요. 이 위에 다 CBD로 이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어. 그럼 이때 이 CBD로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가해주거나 하잖아요. 그죠? SiO2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에 의해서 이 실리콘 표면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죠? 실리콘이 표면 데미지를 입어. 채널이 전력을 하는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위에 있는 SiO2를 만들다 보니까 옥사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옥사이드 만드는 과정 중에 밑에 있는 얘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뭐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데미지가 뭐 엄청 크진 않은데 데미지를 입는 건 사실 자체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안 그래도 이게 이 아모스 실리콘이 그렇게까지 온컨디션 좋지도 않은데 데미지를 입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탑 게이트보다는 바텀 게이트를 해서 게이트 옥사이드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실리콘 채널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은 게이트 옥사이드가 약간 데미지 있겠죠. 약간은. 그렇지만은 채널에 데미지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차라리. 게이트 옥사이드 데미지 입으면은 물론 여기에 뭐 차지 디펙트가 생기면서 VT가 좀 축소할 수 있겠죠. CI분의 QI니까 이 QI가 좀 증가하면서 뭐 VT는 우리가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온커런트가 감소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 채널 중에서. 그죠? 그래서 바텀 게이트를 해주면은 채널 쪽에 데미지가 안 가해진다.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코플래너 구조랑 이 스태거드 구조를 비교해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전극을 게이트랑 채널 사이에 전극을 먼저 만드냐 아니면 나중에 만드냐. 그죠? 그 차이죠. 얘를 보면은 채널 만들고 전극 만들고 게이트 만들고 여기는 게이트 만들고 전극 만들고 그 다음 채널 만들고 순서가 그래죠. 근데 스태거드 구조는 어때요? 얘는 전극을 먼저 만드니까 혹은 전극 먼저 만들고 채널 만들고 게이트 만들고 얘는 게이트 만들고 채널 만들고 마지막에 전극 만들고 즉 채널과 게이트를 연속적으로 만드냐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만드냐 그 차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그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그 사이에 다른 걸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계면이 채널과 게이트 사이 계면이 당연히 뭔가 더 안 좋아지겠죠. 데미지를 받겠죠. 다른 거 전극을 만드는 그 공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전극도 비슷하게 이건 사실 전극은 CB도 만들고 보통은 뭐 PV도 만들긴 하는데 아무튼 전극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거 만드는데 필요한 또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에너지가 또 만약에 채널 만들고 전극을 만들어 전극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채널의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죠 또. 그죠?
마찬가지로 게이트 인슈런트 만들고 게이트 인슈런트 만들고 게이트 옥사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전극을 만들어. 그럼 옥사이드 위쪽에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약간 좀 안 좋아지겠죠? 전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극을 맨 마지막에 만들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태커드 구조라는 건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채널과 게이트를 연동을 만들어갖고 그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제일 중요한 부분, 그죠? 거기가 최대한 영향을 딴 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게 만들자 하는 구조인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러면 바텀 게이트를 해야 되고 스태커드 구조를 해야 되는, 그죠? 바텀 게이트 스태커드 구조가 되겠죠. 요 구조가 되겠죠. 실용적으로 아웃풋 실력을 만들 때는 이런 구조가 제일 안정적이다. 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전극을 만들고 전극을 이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전극, 그죠? 게이트 전극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게이트 전극에다가 얘를 이제 이렇게 게이트 옥사이드 약간 깔아주겠죠. 게이트 옥사이드 깐 다음에 여기를 익스그래프를 통해서 여기는 날려버리고, 그죠? 이걸 익스그래프에서 날려주고 이렇게 남겨놓고, 그죠? 게이트 옥사이드. 자, 게이트 옥사이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위에도 이제 여기도 이렇게 채널을 만들죠. 채널 아웃풋 실리콘 구성을 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층에서 똑같이 옆에를 날려주고 옆에를 제거해주고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주고 하는 건 통째로 섞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거죠. 제거해주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지만은 이 게이트랑 채널 사이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극을 이렇게 쌓아주고 전극을 덮어줍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째로 덮겠죠. 통째로 덮어요. 통째로 덮으면은 이렇게 말려주고 나서 여기를 가운데를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끊어줍니다. 끊어줘요. 물론 이 가운데를 끊어주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상부가, 그렇죠? 채널 상부가 등부이고 채널 상부가 데미지 입었죠. 그죠? 이게 지금 채널인데 위쪽이 지금 이 전극을 끊어주면서 전극을 끊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약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선 같은 걸로 예측하면 그렇지만은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얘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왜? 어차피 게이팅을 통해서 생기는 채널 전류는 이 아래쪽에서 게이트 근처에서 여기서 생기니까 위쪽에 데미지 입어도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또 전류 밑에서 입니다 대부분. 그죠?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아웃포스 실리콘 TFT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 아웃포스 실리콘에서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이쪽에서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래갖고 용지를 한번 할게요. 어떻게 만들어갖고 월요일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지금 높은 확률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